그렇죠? 일단 저 역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이은미 선생님께서 피처링을 안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몇 년 만에 한 거죠? 데뷔 26년째신데 딱 한 번 피처링을 하셨대요. 9년 전에. 그럼 이번이 두 번째 피처링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피처링이고요. 사실 작업이 성사될 줄은 몰랐어요. 워낙 제가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고 작업을 하고 싶었던 그런 대선배님 아티스트였는데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트위스타처럼. 네. 근데 너무 사실 영광스러운 작업이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노래는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만든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듣고 싶어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선배님한테도 연락을 드리면서 손편지를 썼어요. 사실은 편지를 써서 직접 마음 좀 전하고 싶어서. 며칠 전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보면 아마 손편지 이렇게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면 제가 뭐라고 썼는지 다 보이더라고. 내가 분명히 안 보이게 찍어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미리 찍어놓은 걸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내가 간절하고 애절하게 작업을 하고 싶었는지 그 편지를 다시 보니까 참 오글오글 거리긴 했는데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웃사이더가 많은 사람들의 뭐 상처를 치료해준다거나 상처를 위로해주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제가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감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아파하기 때문에 덜 아파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고 하지만 그런 사람인데도 내가 가진 상처가 너무나 골마 터지고 커져서 더 이상은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해준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상황이었을 때 그때 내 상처를 먼저 치료하고 싶어서 선배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목소리를 실어주시면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후배 동생에게 들려주고 싶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훨씬 많이 남은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그런 목소리들 그런 감성을 담아달라 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흔쾌히 또 응해주셔서 제 스스로 항상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긴 노래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러면 이 곡을 작곡한 분도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네. 이 노래는 사실 작곡가 형님이 작곡을 했다라기보다 저와 함께 아예 함께 만든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작곡가 형님을 모셨고요. 박수 주시면 또 이제 형님과 함께 훈남 작곡가 박지훈 작곡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람 곁에 노래 작곡한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할 말 있어요. 네. 제가 몰랐는데 왜 저만 빼놓고 이렇게 술을 마셔요? 네, 몰랐는데 여기 와서 지금 듣고 알았어요. 제가 이 모임에서 아웃사이더라는 거를. 되게 뭔가 헤어스타일도 그러시고 되게 외모가 약간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약간 그런 느낌인데 혹시 소속이 어디신지? 아, 저는 저기 게임 회사 넥슨이라고 아세요? 네, 우리 거기 어렸을 때 돈 완전 많이 썼잖아요 거기다가. 넥슨에서 지금 게임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고 이번에 회사 허락을 받고 이렇게 아웃사이더랑 같이 좋은 작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곡의 탄생하기까지 뭐 에피소드들 있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분 다. 에피소드 너무 많아가지고 먼저 좀. 이 노래는 조금 설명이 길어지더라도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노래니까. 일반적인 대중음악 작곡가나 힙합 프로듀서랑 작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트랙만큼은.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트랙만큼은. 그래서 나의 느낌을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옆에 계신 형님이 저한테도 정말 소중한 형님이지만 일단 음악을 풀어내는 성향 자체도 상당히 아웃사이더스럽고 네네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대중음악의 영역으로의 활동보다도 오히려 게임음악 프로듀서라든지 애니메이션 뮤직 음악 감독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영역에서의 또 탄탄한 입지와 어떤 경력과 연륜을 가지고 또 작업을 해오신 형님이고 워낙 또 코드가 잘 맞아서 작업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이 사실 험난하진 않았고 너무 잘 맞았었어. 그리고 이 노래를 대중적으로 성공시키겠다는 노래로 생각으로 만든 작업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되게 실감이 안 나는 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렇게 타이틀곡까지 온 과정들이 전혀 생각도 안 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게 지금 실감이 안 나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앉아 계신데요? 앉아있는 작업하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그래도 한 몇 가지를 좀 꼽자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여기 들어가는 피아노 연주를 제가 직접 했거든요. 제가 할 줄 아는 주 전공이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악기가 피아노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저는 피아노로 사실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그게 또 컴플렉스인 게 뭐 옥철 씨도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저는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저는 클래식 전공을 하려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왜냐면 제가 팝 이런 쪽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피아노 클래식 전공을 포기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독학을 하는데 제 안에 남아있던 클래식적인 소양이랑 이제 팝적인 소양이 막 이렇게 섞이면서 정말 이상한, 그러니까 남들이 듣기엔 이상한,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랬어요. 내 음악은 되게 이상하다. 내 연주는 이상하다. 근데 이제 그걸로 어떻게든 이제 먹고 살면서 여기까지 오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 노래가 하나의 큰 계기인 게 제 노래가 피아노가 마지막까지 들어간 것을 타이틀곡이 돼서 그것도 대중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듣게 됐다는 그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저한테는. 제 평생 제일 사랑하게 될 곡이 아닌가. 근데 뒤에서 들으면서 조금 아니, 제 노래 제가 감동하는 게 좀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제 노래 되게 이상하죠? 아니야. 저도 이 노래 자주 들으면서 감동받아요. 그리고 네. 그것도 사실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카톡으로 제가 옥철 씨랑 카톡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게 옥철 씨 본인 얘기죠? 라고 제가 한 번도 안 물어봤죠. 네. 사실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랑 얘기할 때는 이게 뭐 여러 사람이 들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자기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들어도 특히 2절 벌스 부분을 들었을 때 이건 아무래도 이거 본인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물어볼까 말까 하다 나중에 술을 먹으면서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 그 답을 제가 알았네요. 제 이야기죠. 네. 제 이야기고 하고픈 말이 많았던 아이로 시작하잖아요. 98년 졸업을 앞둔 중학생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결국은 제 이야기고 그 아이가 커서 자신의 이야기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게 내 모습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모습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그 처음 만들었던 테마처럼 우리 작곡가 형님의 피아노가 딱 흘러가는 그 느낌이 이제 저희가 파도를 연상하면서 그러면서 또 파도와 바람과 나의 감정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담아보고 싶었어요. 원래는 네. 그 파도 직접 바다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랬죠. 근데 장마철 앞두고 작년 그랬죠. 근데 못 갔어요. 스케줄 바빠서. 그래가지고 집에 물 받아 놓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고요. 사실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저를 위해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애착이 가지만 여러분들께 저는 음악적인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강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저를 위한 노래였지만 아웃사이더가 왜 이 노래를 좋아했구나 정도 느껴질 수 있다면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노래고요. 이 노래 또 나오면 이은미 선배님께서 또 함께 또 멋진 무대가 있을 때 함께 서주시겠다는 약속을 일단 하셨어요. 원래 같이 아무도 후배 가수가 무대에 서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떤 무대에서 또 이은미 선배님과 함께 이 노래를 정말 플레이하게 될지 많이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작곡가님께서 마지막으로 뭔가 좀 더 이 노래에 대한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오신 우리 팬 그리고 헤이러 분들도 있나? 분들께 한 말씀 더 해주시고. 이 노래는 그러니까 가장 솔직한 기분일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노래는 뭐 아침이나 뭐 새벽이나 이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기분이 가장 솔직할 때, 스스로에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그런 느낌이 들 때 들으면 정말 감동 이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노래였으면 좋겠고, 저도 이 노래를 그런 기분이 들 때 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잘해주신 작곡가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